지금까지 이제 완성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제 오늘 해보실 내용은 도면을 보시면서 이 7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CAD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도면을 열어서 조금 확인을 해드리면요. 자, 좀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7층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여기 있네요. 구조에서 7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는 걸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7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벽이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벽이 없거나 혹은 벽이 낮게 깔려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도면만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되시죠. 그래서 단면도를 하나 같이 한번 봐볼게요. 단면도는 건축에 가시면 단면도가 있는데, 주단면도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단면도 1번 한번 열어서 볼게요. 주단면도 1번에서는 7층 부분이 잘 안 나오네요. 자, 2번은 열어볼게요. 이거 이제 작업하실 때는 단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온갖 도면을 다 빼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 부분 보이시죠? 다용도실이라고 되어 있고,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은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자, 다용도실과 근린 생활시설이 나오려면 우리가 7층 평면도에서 요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요 부분. 다용도실,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구조 말고 건축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7층 평면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용도실과 근린 생활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단면을 잘랐을 때 요 형상으로 지금 단면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주단면도 2번은.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이 뒷부분의 벽의 높이를 단면도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도 2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용도실 앞에 있는 이 테라스 쪽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벽의 높이가 낮죠. 그쵸? 실제 길이를 여기를 재보면요. 자, 7층 레벨에서부터 여기 벽의 높이를 직접 찍어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20이라고 나오죠. 1320. 자, 뒤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아이고. 디스트 해가지고 직접 거리를 이렇게 재보시면 1320 이렇게 나오죠. 값이. 그 말은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 7층을 보셨을 때, 구조 7층을 보셨을 때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의 벽들이,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벽들이 벽의 높이가 1320이라는 소리죠. 레벨에서 플러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도면을 보시다 보면 그 도면 중에 특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들은 6층에서 만들어진 벽들이 7층 위로는 안 올라온다는 소리죠. 혹은 낮게 깔린다라는 소리입니다. 벽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게 되면, 7층의 벽의 높이가 좀 낮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벽을 한번 제가 7층 벽을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계단 단면도처럼 이쪽도 단면도를 놓고 보시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제가 단면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자, 요렇게 단면을 하나 제가 딱 뽑고요. 그 다음에 요 단면도는, 자, 단면도 들어가시면 이거 중간으로 놓으시고 음영 처리, 그 다음에 경계 요렇게 찍어 주셔야 되겠죠. 요런 형태로. 자, 이따가 도면을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캐드 링크에 가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지금 제가 도면을 깔아놨어요. DWG. 자, 건축의 주단면도 2번을 선택을 해서 현재 뷰 체크하시고 밀리미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 대 중심 체크하시고, 자, 열기 하시게 되면 처음에 도면 오픈하실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도면 열리죠? 자, 도면을 선택을 해서 얘를 전경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얘를 위치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레벨도 맞춰 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도면이 움직여야지 여러분이 벽을 직접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죠? 지금 뒤쪽에 있는 벽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내부가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요게 좀 싫다, 그 전에 요거 이름을 좀 바꿔야죠. 자, 주 단면도 다시 2번이라고 이름을, 도면 이름하고 같이 맞춰 주시고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일단은 기준 도면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델 뷰에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보시기가 편하세요. 얘는 건축으로 잡아 주시고, 자, 1층에 가보시면, 7층에 가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사라졌죠. 이게 왜 사라지냐면, 지금 이 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모델에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주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뷰 복제해서요, 상세 복제, 도면까지 갖고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모델 작업에서 제가 작업하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죠. 분야도 건축이 아니라 구조. 그 다음에 이쪽에 이름을 좀 바꾸시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 해서 위에 있는 이름에서 요것만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뷰의 범위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얘를 좀 당겨가지고 앞선에서 적당하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단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지금 얼추 밑에 깔린 도면은 거의 맞죠. 지금 구조부가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벽의 높이가 낮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얼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요 높이에다가 벽의 높이 이렇게 낮춰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3차원으로 이제 도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도면이 낮아졌죠. 벽이. 요 벽 부분이. 자, 그럼 여기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떨어져야 되겠죠. 밑으로.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떨어뜨리시냐면,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맞춰놓은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 여기 보시면, 아이고, 상단 간격 띄우기에서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 값을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그려져 있는 부재들의 상단 간격 띄우기 높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이제 문제는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계단실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계단실이기 때문에 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요만큼.
여러분이 이제 그 자르는 명령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명령이 있냐면, 스플릿 라인이라 그래서 SL, 슬라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이콘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좀 작게 있어요.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해서 요 정도를 딱 잘라주시면 돼요. 좀 작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슬라이스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딱 잘라주시면 좀 이제 시간이 걸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렸죠, 벽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작은 쪽, 앞쪽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 간격 띄우기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얘가 떨어지죠? 이때 여기 있는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트림 이용해서 자, 이쪽에 있는 벽체와 여기 있는 벽체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 떨어진 부분은 얼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이제 끝났죠. 자, 이제 이쪽도 한번 봐볼게요. 이쪽 벽을 작업을 해주실 때는 건축에서의 7층도 도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준 도면에 이 7층 있죠? 여기에다가 건축 도면을 한번 깔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캐드 링크에서 건축 7층 표면도를 제가 깔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중간 이상의 음영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으로 바로 맞추시면 되겠죠? 얼라인 이용해서 그리드만 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은, 배경이 아니라 전경으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구조랑 좀 다르죠? 잘 보세요. 구조 부분은, 자, 이쪽 부분이죠? 자, 여기하고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구조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지금 건축에서 보는 이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쵸? 구조에서는 지금 기둥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마감을 했는데 건축에서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 그 대개의 경우 현업에서는 그 설계사무소 쪽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너네들 도면 잘못 그린 것 같다.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정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건축에다가 마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 자, 이쪽에 있는 이 기둥을 제외한 이 앞쪽에 있는 벽과 기둥의 높이를 밑으로 떨어뜨리시면 돼요. 자,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간격 띄우기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280이죠. 이렇게 딱 떨어뜨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면부, 이제 보통 우리가 테라스라고 말하는 부분이 마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건축 도면과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건축 도면과. 자, 건축 도면과 같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왜 뭔가가 이상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건축에서 봤을 때 여기 하늘색 라인이 마감이거든요. 마감. 하늘색 라인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은 일정하게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기둥인데 딱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벽의 두께도 너무 두껍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이럴 때 실제 이제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럴 때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감하다는 게 뭐 도면을 막 뜯어고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기둥은 삭제를 하시면 돼요. 양쪽에 있는 기둥은 이렇게. 왜 그러냐면 7층 평면도에서도 지금 기둥은 없죠. 도면상에 기둥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둥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양쪽으로는 마감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이 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벽. 자, 이 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보이는 여기가 건축 마감인데, 지금 보시면 구조 마감선과 건축 마감선이 딱 붙었죠. 이럴 때는 이 벽의 두께가 얘와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MA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빗에 MA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속성 복사 혹은 유형 복사라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원본을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할 대상을 지정을 하시면 유형이 바뀌어요. 해볼게요. 자, 커맨드에서 바로 MA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좀 바뀌죠? 옆에 붓이 붙어 있죠. 원본을 선택, 대상을 선택. 그럼 이렇게 딱 바뀌죠.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벽끼리 지금 강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강제로 떨어뜨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 이 다음에 자, 이때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트림을 이용해서. 그리고 얼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얼라인 이용하셔서 이쪽 상단부에다가 여기 상단부를 딱 이렇게 마감을 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건축 마감을 할 때 이 부분의 두께가 반영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D에서 도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이. 약간 지금 틈이 안 맞는데, 이거는 건축 마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마감이 나옵니다. 마감이 이제 요런 형태로 들어가죠. 단면도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요 두께만큼 이제 마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껍석이라고 해서 상단부에 마감석이 이렇게 깔리게 되거든요. 자, 이제 확인을 조금 해보면요. 이제 전면부는 거의 다 끝났죠. 이 부분도 트림을 사용하셔가지고, 자, 여기 트림 있죠? 트림을 이용해서 단축키 TR입니다. 선택.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부분은 이제 마감이 끝났고요. 자, 지금 작업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 한 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장을 계속 겹쳐가면서 벽을 찾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레빗이 처음에 좀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쪽도 좀 해볼게요. 이 뒷부분도. 자,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7층 도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선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치선들이. 그러면 이제 얘는 앞부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서 7층 건축 7층 도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됐죠? 기둥 사이즈가 절반으로 딱 줄었죠. 그쵸?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아예 기둥이 없죠. 이쪽은. 자, 그리고 이쪽도 좀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기둥 그대로고요. 대충 얼추 지금 파악이 되셨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잘리는 거죠. 이쪽 벽이. 그래서 요만큼은 낮은 벽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둥 유형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벽으로 쭉 돌아가겠죠. 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 C1이라는 요 기둥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0에 3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절반만한 기둥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이게 C3번인가? 이럴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기둥의 종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대신에 기둥의 종류를 바꾸시고 나서 이 이름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유형 편집에서 복제 하셔가지고 반드시 7층이라고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3D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여기는 계단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벽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겠죠. 여기는. 그런데 이쪽은 테라스가 이렇게 자리하기 때문에 벽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요만큼을 앞서서 잘라 보셨죠? 슬라이스 S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중간을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라고 있죠. 자, MA라는 명령을 통해서 앞쪽에 작성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딱 떨어지죠. 아까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얘를 선택해서 요 값을 입력을 해서 여기다 떨어뜨리셨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직접 이 벽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복사를 해서 여기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한 게 바로 그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얼라인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얼라인을 이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이쪽도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됐죠. 자,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기둥이 없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죠.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벽의 높이와 여기 있는 벽의 높이는 똑같이 낮추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MA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낮추셔도 되겠죠.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그 다음에 트림을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쭉 돌려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벽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같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신다?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여기 벽을 딱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끊어진 벽은 상단 간격 띄우기의 값을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0이라고 맞춰주시면 딱 올라가죠. 그리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벽체 안쪽 선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외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작업이 끝났죠. 7층. 자, 7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상태가 딱 완성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7층 구조는. 자, 이제 7층에서 루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프. 그러니까 루프라는 거는 7층 바로 위에 있는 레벨이죠. 그래서 자, 이따 도면을 한번 깔아볼게요. 자, 삽입해서 헤드링크 구조 들어가 보시면, 건축이 아니라 구조 들어가 보시면 옥탑 층 바닥 구조 표면도라고 되어 있죠. 자, 얘 열기 해서 도면 열어주시고, 옥탑과 옥탑 지붕은 다릅니다. 옥탑 지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상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옥탑층이라는 거는 그냥 상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정경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해서 도면에다가 이제 그리드에다 도면을 맞춰주시고, 여기 지금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곧바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보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뷰 범위를 마이너스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뷰 범위라고 있습니다. 편집 돼 있죠. 자, 편집 눌러서 마이너스 300 정도 제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게 되면 지금 하층부에 그려진 벽들이 지금 다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보를 작성을 하실 때 사실 이 건물이 보가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를 이거 건물 모델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얘는 그 앞선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배포해드린 도면 중에요, 구조 도면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요, 보백은 일람표라고 있죠. 여기서 찾아서 직접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7층이라고 붙은 거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7층이라고 붙어 있는 걸 넣으시면 안 되고요. 루프기 때문에요, R이라고 붙어 있는 이 도면 기호를 쓰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나오지 않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도면에 있는 치수를 재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부터 이제 R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RG1부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400이 600이 많고, 400이 600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RB2나 RB3, ICB2 같은 요런 보 같은 경우에는 300이 600 차이도 있어요. 요런 것들. 300에 500도 있네요. 딱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압축이 되죠. 400이 600이냐, 인방 같은 경우에는 빼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WG2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 백은 일람표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WG2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있나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람표 앞쪽에 층수가 없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그냥 전층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층 공용. 지금 보시면 여기 300에 6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구조에서 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WG2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 WG1만 있죠. 자, 원 선택하시고 이거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해서요. 자, WG2. 근데 여기는 루프니까 R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R. 자,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시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B6라고 있죠. 그러면 이 B6를 WG2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벽체에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해 주시고, 지금 WG2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붙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B6 있죠? 요거를 보호 백은 일람표에서 찾아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루프층에 B6는 300이 지금 50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복제합니다. 300에 500. 그 다음에 복제 하셔가지고 RB6라고 이름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얼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맞춰주시고, 됐죠? 이렇게. 그 외에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볼을. 얼라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얼라인을.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도 얼라인을 이용해서 맞춰주시고, 됐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WG2가 지금 여기까지 나갔죠? 이 부분까지. 그러면 연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끊어서 그리시면 돼요. 끊어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얘는 얼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쭉 이제 제가 작업을 조금 해볼 텐데, 그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G2라고 되어 있죠? 자, G2 같은 경우에는 보백은 일람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RG2는 400, 600 변화 없죠? 치수 변화가.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구조에서 보 하시는데 아마 G2가 있을 거예요. 400, 600에 얘를 유형 편집에서 복제만 하셔가지고 이름만 E가 아니라 R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벽체 중심에서 벽체 중심까지 이렇게 끊어주시고, 얘는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끝선에다가. 됐죠?
그리고 여기도 볼을 선택을 해서 미러 하셔가지고 반을 이렇게 딱 넘기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라인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 이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사이즈가 살짝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살짝 안 맞죠? 도면을 조금 엉터리로 그린 거겠죠. 이거는 사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3라고 돼 있죠. 자, 이쪽도 복제 해가지고요. G3 똑같이 뭐, 자, 여기 작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끌어주시고, 자, 온라인으로 맞출게요. 자, 여기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G3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놓고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하나씩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는 사태가 생깁니다. 자, 여기 B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B1은 또 어떻게 되나? 똑같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냥 귀찮게, 그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형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 RB1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도 미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끊어서 그리신 다음에 얼라인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자, 여기 G1. 아마 사이즈는 이상 없을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사이즈 좀 볼게요. 자, G1, RG1 뭐 똑같네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객체 요거 하고 요거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시고,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볼을 유형 편집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RG1이라고, 아이고, 이름 바꾸기 RG1.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B3 되어 있죠? 아까 하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자, B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300, 600. 자, 구조에서 그냥 볼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 자, RB3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RB3 없네요. 유형 편집 복제, RB3라고 넣어주시고, 300이죠? 치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됐죠? 그 다음에 B2, CB2 이렇게 되어 있는데, RB2 있죠? 그 다음에 CB2 같은 사이즈죠. 그러면 요거 복제하신 다음에 미러 해서 쭉 늘려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는 B2라고 이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유형명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배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신 다음에 얘는 CB2 같은 경우에는 쭉 뽑아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제 RCB2라고 바꿔주시고, 여기는 얼라인으로 여기 끝선에다가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여기 정렬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도 작업해야 되겠네요. G5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 G5 조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렇다고 제가 이걸 건너뛰어 버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잘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은 아이고야 이거 뭐지? 이거를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일일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볼을 이렇게 세 개를 끊어서 그렸는데,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RG5라는 거는 400, 600. 그러니까 변경이 없는 거죠. 자, 3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형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 뒤에 숫자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숫자만. 그리고 확인. 자, 이거 온라인으로 맞출게요. 자, 온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얘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됐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즈 살짝 안 맞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그냥 도면대로 하시면 돼요. 도면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쪽에 건축 7층하고 같이 맞춰보시면 되겠죠. 건축의 루프하고 같이 맞춰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도면을 까시면 되는데 한번 깔아서 볼까요? 자, 삽입해서 헤드링크 옥탑층 바닥 구조 평면도 아이고야, 자, 잘못 걸었네요. 구조가 아니라 건축 탭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옥탑층 평면도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겠죠. 자, 옥탑층 평면도. 자, 온라인 이용해서 맞춰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맞추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보호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지금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뷰 범위를 제가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뷰 범위에 마이너스 300, 여기 마이너스 300 이게 넣어보면 지금 보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 깔린 도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 거냐면 특히 이런 부분 마감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마감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감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소리는 여기 그려진 이 보가 보랑은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 보랑은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이제 마감 작업을 할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제 마감을 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시면 너무 또 일이 많아지니까. 자, 그리고 이쪽 이제 보시면 이 부분도 작성이 끝났죠. 자, 이제 여기 WG2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 이제 마저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쭉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빼주시는 이유는 온라인 이용해서 여기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온라인으로 요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춰주시고 얘는 여기 끝단에서 이렇게 싹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얘가 물러나는데 이 물러난 이유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이 보로 하나 그릴게요. G4라고 되어 있는 거. G4라고 되어 있는 걸 아직 한 번도 안 그린 것 같은데. 자, 사이즈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녁이라서 제가 조금 목소리 좀 낮습니다. 자, G4 이거 바꾸시면 되겠다. 그대로. 자, 유형 편집에서요. 복제 G4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 그리고 얘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은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건축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죠. 안 맞는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런저런 수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그냥 이럴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수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쌓아놓고 그냥 나올 때마다 수정을 하시게 되면 그 수정을 받는 쪽에서도 귀찮은 작업이 되는 거고, 그 수정되는 부분을 말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도 여러분들의 입장도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몰아서 지적을 하시면 되세요. 한 번에 몰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G3라고 하나 있네요. 자, G3 아까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구조에서 볼을 작성을 하시고,
RG3라고 해서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부분. 여기 B5 있네요.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충 하시면 참 피곤해지죠. 여러 사람이. 자, 여기 B5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아무거나 그려놓고요. 아무거나 그려놓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유형 편집, 복제. B5 하시면 돼요. 5고요. 사이즈는 저 사이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B5가 300, 600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600. 됐죠? 그 다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B4가 있네요. B4. 자, B4 사이즈도 볼게요. 똑같죠? 자,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볼을 위로 해서 넘기고 얘를 선택을 해서 복제 하시면 되겠죠? B4라고. 자, 그 다음에 연장하셔도 되고 트림으로 볼을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직접 트림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쓰지, 학생들한테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쓰셔도 사실은 뭐 상관없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보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 7층까지. 3D로 좀 볼까요? 3D로 좀 보시면, 이제 건물의 형상이 대충 보이죠? 눈에 들어오시죠? 건물의 형상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눈에 슬슬 들어올 때가 됐죠? 자, 이거 여러분들 최소한 3번 이상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 대부분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는. 자, 이제 이쪽에 바닥 마감을 좀 들어갈게요. 자, S1이든 S2든 기본적으로 바닥 두께는 150입니다. 자, 구조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고 높이 확인하시고 바닥 작성을 하실 때는 한 판으로 쑥 연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 판을 그리시고 다 됐으면 다시 옆에 새로운 판을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판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완료.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뜰 경우에는 무조건 아니오 하셔야 되고요. 여긴 지금 S1인데 여기도 지금 S1이 들어갔죠. 이럴 때는 유형 편집 복제하셔가지고 이름을 2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아이고 있네요. 그러면 S2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전부 다 바닥을 이렇게 싹 깔아주시면 되겠죠. 바닥 물어보면 아니요. 자, 저걸 물어보는 거는 벽체를 강제로 결합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 결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싹 작업해 주시고 완료. 자, 물어보죠. 계속 아니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쭉 그려서 붙여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뭐 아니요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CS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쪽도 바닥을 작성하시는데 여기는 CS1 여기 있네요. CS1 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뭐 물어보면 아니요. 자, 그다음 여기도 있죠. S1. 자, 구조에서 바닥 이번에는 S1 그래서 이쪽도 마감을 조금 해주시고 여기 완료하시고 다시 바닥 들어가셔서 여기도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완료. 자, 그 다음 이쪽도 자, 바닥을 이렇게 싹 작업을 해주시고 완료. 자, 이쪽도 있죠. 자, 이쪽도 바닥을 이렇게 싹 그어주시면 되고요. 자, 완료해 주시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CS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닥이 이렇게 들어가고 바닥이
여기까지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벽이 낮은 벽. 그러니까 문턱 같은 그런 벽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단면으로 잘라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난간처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바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CS1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얘를 직접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는데, 일단은 이 두께 무시하시고 가장 바깥선으로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오픈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밑부분 해서 이렇게 싹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한 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는 중간에 끊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재료의 부재끼리는 서로 붙기 때문에요. 끊을 필요 없습니다. 자, 얘는 어차피 한 판으로 인지를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좀 꺼림직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여기서 정석대로 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 다듬어 주시고 완료. 뭐 아니오죠. 여기가 한 판, 그리고 이쪽 그래서 자,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라인에서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용해서 경계선, 그리고 경계선 싹 붙여주시고, 얼라인 이용해서 들뜨지 않게 이렇게. 그다음 완료. 자, 이건 무조건 아니요. 3D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얼추 좀 작업이 된 것 같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됐죠. 그죠? 아까 이제 제가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하고 이제 한 번에 붙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재료를 몽땅 이렇게 선택을 긁어서 하신 다음에, 몽땅, 그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둥만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기둥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재료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쵸? 모든 기둥은 이 재료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몽땅 선택을 해서요. 필터에서 이번에는 보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세 개를. 그리고 확인. 여기 보시면 재료가 지정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박스를 눌러서 재료를 땡땡점 콘크리트 하고 확인을 딱 눌러보시면 모든 재료가 자동으로 이제 다 결합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계가 다 사라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구조를 하실 때는 부재끼리 서로 붙는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요번 강좌는 일단 제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좌도 이어서 이제 옥탑층을 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 있는 철골 구조물을 좀 어떻게 좀 빠르게 작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는 약간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